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올해는 수시 접수가 9월로 통합이 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형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야 좋을 텐데요.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 일정을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아주대는 6월 2일에 온라인 모의 논술 문제를 공개하고요. 그리고 단국대는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한양대는 2차 온라인 모의 논술이 6월에 실시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주요 대학에서 모의 논술을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모의 논술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좀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어느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운영하셨던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호라기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곰곰이 살펴보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안다는 것보다는 조금 좋아한다는 것이, 그리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수험생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이럴 때 긍정적으로 좀 생각 바꾸셔가지고 즐기신다면 과정도 결과도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들지만 좀 과정을 즐기려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따뜻한 상담으로 학생들의 수호천사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성공여고 이정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오늘도 덥죠.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5, 6월을 잘 보내면 대학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처음 3월 달에 임했던 마음가짐으로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나가면 틀림없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입 합격을 이끌어 주실 명장이십니다. 입시계의 히딩크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지금 이정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공부하는 양을 보면 1, 2학년 때 한 일주일 공부한 양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될 텐데, 첫째는 건강관리, 두 번째는 현실적 목표를 세워서 좀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하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 관리에도 우리 학생들 신경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고요.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그리고 2부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경제정책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는 어때요? 잘 본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잘 못 봤습니다. 네, 조금 아쉽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까요? 자, 우리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더울 텐데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네, 저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외에 저에게 맞는 또 다른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잠시 후부터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을 보면요. 국어 3등급, 수학 2.8, 영어 1.5, 사회 2.4, 평균 2.4등급입니다.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5등급에서 3, 3, 1까지 올라갔고요. 수학도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어는 2등급에서 2학년 올라와서는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는 100분이 63에 4등급, 수학이 94에 2등급, 영어가 75에 4등급, 한국지리 98에 1등급, 사회문화 79에 3등급, 국수영사 100분위 합 321에 3.0등급입니다. 네.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국어는 계속해서 4등급이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다소 하락했습니다. 사회문화는 다소 향상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보면 1, 2, 3학년 학급회장을 했고요. RCY 동아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경제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교내 논문대회 경제 관련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뭐 경제 강좌에 참여를 많이 했고요. 네. 한국경제신문 경제강의 여기도 참여했고 아하경제 기자로도 활동했고요. 네. 다양한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62시간 대한적십사사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지속적인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수상 내역을 보면 모범상을 지금 2번 받았고요. 그동안 수학경시대에서도 이제 발전상 동상을 받았고요. 우등상 1년 동안 받았고, 그 다음에 반차경시대 등 태셋 3급도 취득을 했습니다. 네. 1지망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성균 인재전형, 2지망은 경희대 경제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3지망은 한국예대 경제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성적 상승이 정말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서상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학생의 우선 교과 성적부터 보면요. 국수영사 4기업 평균 지금 2.4등급인데 이거는 평균적인 성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학기별 이제 추이를 보면 뭐 3.5등급에서 2.5등급, 2.1등급, 1.6까지 지금 향상되어 있는 굉장히 학기가 지나면서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영역별로 보면은 국어 수학에 비해서 영어가 좀 1.5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좀 잘 못 봤다고 했는데 요 부분은 기말고사가 또 있잖아요. 반드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면 등급을 보면 한 4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100분위 합이 321에 지금 3.0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영역별로 보면 국어가 4, 5등급 경계선, 영어는 3, 4등급 경계선 좀 다소 부진하고요. 수학은 지금 1, 2등급 경계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양호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수학 성적을 유지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국어, 영어 성적 향상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비교과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점들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좀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자율이나 뭐 봉사나 동아리나 또는 교과 세부 능력 특혜사항에 제가 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 기록만 보면 참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성실히 충실히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만큼 기록을 남겼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전공 관련 노력, 흔적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제 동아리나 뭐 경제 특강 또는 기자 활동이라든지 또 소논문 경제 관련 그런 흔적도 보이고요. 네. 그 밖에 뭐 임원 활동이나 이런 등등에서 보면 리더십이나 뭐 자기 주도성도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고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뭐 지속성이나 유의미성을 가지고 내적 성숙도를 파악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학생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동체적 협력 정신이나 또는 인성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없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이 경제정책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고민 그런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보완할 점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잠재 역량 및 구체적 경험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 즉 서류 준비가 하나가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데 그 실적에 비해서는 우리 학생이 그 독서 기록이 조금 좀 부족해 보입니다. 독서 활동은 그 자체로는 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독서 활동이 미진한 학생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또 우리 학생의 그 선생님이 써준 기록을 보면 뭐 독서하는 습관 또는 독후감을 통해서 뭐 정리하는 논리적으로 정리한 습관이 뛰어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독서 기록 한 10여 권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소명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할지라도 성적도 스펙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이 3학년이라 이렇게 약간 처져 있다는데 지금 향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3학년 1학기에 반드시 좋은 성적을 좀 유지 좀 하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뭐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전공 관련 교내 경시대회나 학업 역량 활동 수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좀 집중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 성적 향상이 좀 두드러지는 학생이라서 열심히만 하면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학생 일지망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균관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이 좋습니다. 명확한 진로와 교내외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죠.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집중해야 됩니다. 서류 준비, 나만의 특별함을 찾아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떡하지? 내신과 모의고사 향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80m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남은 20m에 해당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걸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좀 화면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지망이 이제 성균관대 성균 인재전형 경제학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서류 100으로 뽑고 지금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영사 사탐은 지금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한개 1등급이니까 우리 학생이 뭐 충분히 이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네. 다만 이 특징을 보면 지금 제출 서류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등을 통해서 뽑는데 인재상이 교과 중심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서 두각을 보인 학생, 즉 전반적으로 골고루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률이 12, 3대 1인데 우리 학생의 지금 비교과라든지 전반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잘만 이렇게 포장만 한다면 특히 그 자소서 부분만 좀 신경을 쓴다면 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합격 팁을 보면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경제 전문가가 되기로 한 결정하게 된 그 계기, 자신의 가치관 반드시 좀 드러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 활동 계획 등을 우리 학생이 했던 것을 잘 포장해서 지원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오 르네상스 전형 경희대로 보면요. 경제학과 24명을 뽑고요. 1단계 3배에서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인성면접 30을 가미합니다. 최저 기준 없고요. 올해 경희대 특징이 이제 제출 서류가 좀 간소화돼서 당연히 포트폴리오는 폐지됐죠. 면접을 보면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한 인성 재확인 면접, 계열별 기초 소양 확인하는 잠재력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합격 팁을 좀 보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내신이 지금 향상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 충분히 내신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능도 우리 정시까지도
간단한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관해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경제학부 14명을 뽑는데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30을 가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최저고요. 이 전형의 특징은 주어진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로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면접은 작년과 동일하게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 파악,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아까도 우리 학생 서류를 봤지만은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합격 팁을 보자면 마찬가지로 3학년 내신 좀 향상의 필요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서류를 준비하는데 빠지는 거 없이 꼼꼼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결정하는 그런 좀 재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비교과 활동의 충실성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외에도 어떤 전형이 자신에게 맞는지 궁금해했었는데요.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좀 유리할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교과,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비교과가 가장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가 뛰어나고 이제 수능이 좀 제일 낮게 좀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굳이 우리 학생이 다른 전형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논술 전형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이제 영역별로 보면 수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논술 전형에도 이제 대학별로 유형이 있는데 인문사회 통합형도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 통합형 플러스 수리를 제시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한 대학에 좀 지원하는 것이 좀 무난해 보이고요. 수리를 지금 낸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요. 도표 통계가 출제되는 경우에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표출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 수준이면 충분히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리 쪽에 있는 논술도 가능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많이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이정수 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입시상담소를 보니까 교회 활동에서 KDI 경제 한마당에서 장려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 좀 서류에 좀 포함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 이 점은 어떻게 될까? 우리 0점도 있는데. 이번에는 올해부터 특히 그 서류에 이것을 전혀 포함시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설령 학교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학과학이라든지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 수상 실적은 기록만 해도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합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수학과학 외국어 그 교과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록을 할 경우에 뭐 0점 처리는 되지 않지만 반영하지 않는다고 대학들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하지 않고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쓰는 건 어떨까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0점 처리는 되지 않지만 이건 역시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또 굳이 대학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기록을 해서 아까운 글자 수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제외하고 다른 부분 학교 생활 속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죠. 네, 예. 더 드러낼 수 있는 항목으로 예, 네, 그렇죠.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추천 전형을 서상훈 선생님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활동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수시했을 때는 이제 정시 지원이 좀 불가능한 그런 대학 중에서 비교과 영역이 좀 비교에 우수하고 그다음에 학업 역량 향상도가 굉장히 뛰어난 걸로 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하대나 또는 건국대나 동국대를 좀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인하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타스피 인재 전형 뭐 인원은 적습니다. 5명인데 1단계 교과 100이고 2단계 이제 면접 70을 넣어가지고 최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재상을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또 학업 역량이 진보되는 학생이거든요. 나머지 대학도 유사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대학을 좀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네,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간고사 조금 못 봤다고 아쉬워했지만 기말고사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정책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서류 준비를 할 때 전공 관련 활동 동기와 구체적 역할이 전공 선택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 준비에도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활동에 비해 부족한 독서 기록도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만약 논술 전형을 준비할 경우에는 수리를 출제하는 대학이 유리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인하대 경제학과 인하타스피형 인재 전형을, 그리고 건국대 경제학과를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그리고 동국대 경제학과를 두드림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위권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형이죠. 적성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적성 전형이 사실 중위권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근본이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원들이 좀 부족하게 뽑기 때문에 네. 작년과는 좀 달라질 텐데요. 제가 오늘은 그 적성 전형을 지원하고 준비할 때 유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015학년도 적성 전형은 아예 폐지가 되나 했었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이 감소가 돼서 뽑게 됐잖아요. 어떤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뽑는지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말씀대로 전년에 비해서 한 15% 내외 정도로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대학이 가천대학교인데요. 가천대학을 비롯해가지고 13개 대학이 적성 전형을 올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 총원은 5,850명 정도를 뽑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각 대학들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가천대학입니다. 가천대학은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1,403명을 뽑는데요. 학생부 60과 적성 4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3등급과 6등급 학생부 등급의 그 사이에 실질 반영 비율을 보니까 2.4% 정도의 실질 반영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적성 전형을 시행한 13개 대학 중에 대전 이상,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쪽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그리고 그 이남 쪽은 최저학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좀 많은 인원을 뽑는 게 수원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대학들이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인데요. 인원은 220명이지만 학생부 55에 적성 45인데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들보다 최저학력 기준도 걸려 있고, 그리고 학생부 실질 반영이 조금 높은 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인원이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중위권 수험생들은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험생들 언제부터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판단 시기는 우선 육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6월 모의 수능을 보고 난 후에 이제 판단을 좀 내가 적합한지 좀 판단을 좋겠는데요. 네.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적성 전형을 9월이나 10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 될 텐데요. 근데 준비를 하시면서 주의할 부분이 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 조절 능력을 분명히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조절 한 문제도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성 전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도 분명히 합격에 좀 승패를 좀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유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 적성고사의 전형 유형은 국어와 수학이 모두 깔려 있습니다. 특별하게 국어가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이 한국기교육대회 같은 경우, 그다음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국어가 제외가 돼 있지만 대부분 국어와 수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후에 영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수학의 같은 경우에는 금호공대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문이과 구분 없는 수학 A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준비할 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적성고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또 내신 여기에다가 적성고사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 반영률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부의 영향력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원을 가능한 가용 점수대 학생들의 경향이 또 올해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할 때는 무조건 수능을 좀 성적대에 상관없이 수능을 좀 긴 그림으로, 긴 호흡으로 좀 깔고 가는 게 좋겠고요. 굳이 뭐 등급을 나눠 설명을 좀 드린다면 3등급 전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들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를 전체 뭐 8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적성고사는 20%에서 뭐 일주일 단위로 본다면 일주일 6일 정도는 수능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 하루 정도만 종량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현명하겠고요. 그다음에 4등급 전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내신이라도 조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기말고사에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신을 좀 챙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중에서 절반 이상은 수능에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적성고사 준비에 좀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또 자신에게 이게 잘 맞는 전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적선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였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부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예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뉴스 앵커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뉴스 앵커가 되고 싶어요? 네, 언제부터 이런 꿈을 갖게 됐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갖게 돼서 네. 지역 방송 활동하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나중에 꼭 TV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수 선생님께서 자세한 상담을 좀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이정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앵커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서 그런지 목소리도 이쁘고 아주 그 말소리도 굉장히 또랑또랑한 게 아주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끊기는 것 같죠? 네, 지금 전화가 좀 끊긴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학생 지금 경희대를 아마 일지망으로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형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이 되면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내신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1학년, 2학년 평균이 국어가 1.75등급이고 사회가 1.8등급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3등급, 수학하고 영어가 3등급으로 약간 그 부족한데 네. 그 성적 추이를 보면 그 국어가 1학년 1학기 때 2등급이었다가 1등급, 1등급,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3등급으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학하고 영어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예,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모의고사도 역시 국어 B가 96,
96%고 그리고 96%로 1등급. 수학하고 영어가 모의고사도 또 3등급이 나오고 있고요. 사회는 2등급, 1등급이 나와서 그 평균적으로는 2등급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그 싫어하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학생이고요. 네. 그 3월 달에 성적을 봐도요. 3월 달에는 이제 국어가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오른 거죠. 수학은 2등급이었다 3등급으로 떨어지고요. 다른 것들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 기복이 없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도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를 보면 그 방송부를 1학년 때부터 쭉 그 방송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진로 동아리 지기지기라고 그러나 진로 동아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역사 그 학습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그 연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활동도 하고 금연 마라톤 봉사 참여도 하고 기자단 부스 운영도 하고 취재 활동, 도서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 등의 그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논술 대회 동상, 또 학력 우수상, 그 학력 향상상, 독서 캠프, 독후감 쓰기 대회, 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시사 토론 대회 장려상, 영어 말하기 대회 등의 그 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네. 또 여기 이제 그 계속해서 보면은 뭐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1학기 교과 우수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네. 2학기에서 그 독서 토론대회 등 여러 가지 그 토론, 글쓰기, 논술에 아주 그 탁월한 그 능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가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대 논술 전형으로 신문방송학부를 가고 싶어 하고 삼지망으로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미디어학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네, 학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전화가 다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듣고 있어요. 네. 오늘 신청할 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경희대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 둘 다 지원할 생각인데 네.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을지 아니면 둘 다 했을 경우 다른 전형의 결과에는 지장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담을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보면은 국어하고 사회에서 탁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어, 수학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어떤 보완할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그 국어하고 사회에서 탁월하게 보이고 있어서 역시 모의고사 부분에서도 영어하고 수학 부분에 좀 보완할 것이 그 기대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이 학생은 그러니까 뭐 앵커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 쪽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신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비교과에서도 글쓰기, 독서 능력이 굉장히 많이 돋보여서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교과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활동도 다양하게 해서 역시 그 앵커가 꿈인 학생이라서 그런지 국어뿐만 아니라 또 역사 동아리에서 역사 그 연구 보고서 활동을 쓰기도 하고 또 복지관에서 학생들에게 그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 등 그 전문적인 어떤 부분과 또 그 다양한 활동을 해서 이 학생은 어느 정도 그 잘만 맞추면은 이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경희대가 원하는 인재상에도 어느 정도 맞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완할 점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영어하고 수학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그 방송인은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그런 노력, 기말고사에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 활동을 했는지 스토리를 좀 적어나가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어나 사탐에 비해서 영어나 수학 성적이 좀 부족하기 네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이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망이 경희대 언론정보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돋보입니다. 글쓰기와 독서 능력 탁월하죠. 지금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올리자 영어와 수학 성적 지금도 지적이 됐는데요.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만들까?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80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점에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남아있는 20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종 선생님께서 비법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인 경희대학교의 특징, 그리고 합격을 위해 보완할 점 등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대학을 향해서, 그러니까 대학을 직접 보면서,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100%로 학생을 모집하고요. 거기서 1단계 성적과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필수고 교사 추천서는 선택인데, 학생부 내용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아주 기꺼이 추천서도 써줄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보완할 점이 지금 주요가 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것이 필요한데요. 숫자적으로 영어 성적 향상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3학년 1학기 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독서 활동이 대학에 갑니다. 작년부터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어 성적도 향상시키면서 대학 영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나는 직접 영어 성적 자체는 그렇게 올리지 못했지만은 내가 나름대로 지금 앵커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대학 오픈코스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영어로 요새 이제 테드 강의 같은 거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활동을 영어 선생님께 좀 어필을 해서 영어 선생님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수행평가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해서 좀 적어주신다 그런다면 이 학생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노력 과정을 자기소개서에다 서술한다 그러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중점적인 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것들을 잘 포장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인재상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두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도 가고 싶어 했는데요. 논술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동시에 이렇게 지원해도 어떠한 불평등이라든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를 해도 좋습니다.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이라든지 수상 실적으로 봤을 때 논술로 준비를 해도 충분하고요. 네. 또 특히 최저 등급이 2개의 등급입니다. 그런데 2개의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신 공부를 할 때 논술을 하겠다는, 지금 논술 강의를 듣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논술 공부를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하고 같이 맞춰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자기 스스로 직접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항상 질문이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생각하면서 질문에 맞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서로 다른 성향의 시험지를 보면서 생각이 다른 것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기록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경희대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경희대 온라인 모의 논술 응시 기간이 7월 18일과 19일에 걸쳐서 있는데요. 우리 학생 온라인 모의 논술, 경희대 모의 논술 응시할 생각인가요? 저 이미 오프라인 응모를 해놔가지고 네. 6월 1일날 가기로 해놨어요. 오프라인으로요. 그렇군요. 잘 준비해서 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정시까지 고려를 했을 때 100분위를 좀 올린다면은 어느 선까지 정시에서는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 5% 정도 올리면은 국민대 언론정보, 이제 언론정보 쪽으로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를 올릴 경우에는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5%를 올리면 숙명여대 미디어학부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가고 싶은 경희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추합을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그 수학은 국어하고 사회는 현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유지할 수 네, 있도록 네. 열심히 하면서 영어 같은 경우 100분이 5%에서 8%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이 학생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온 걸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공부는 왜 그런 거 있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본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5개월 동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런다면 이 학생 활동 내용으로 봤을 때 경희대를 꼭 가고 싶으면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성적 상황 추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그 국문과라든지 아니면은 사학과를 고려하면서 거기서 내가 왜 앵커가 되고 싶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폭넓게 학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학생의 진로를 앵커가 되는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학과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하라는 말씀이신데,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영어 성적을 좀 향상을 시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학생이 상담서를 보니까 본인도 독해가 좀 약해서 영어 공부가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원 선생님, 우리 학생 이런 독해 공부 어렵다는 학생에 어떻게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 영어 성적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4월 모평을 보니까 100분이 88에 3등급이니까 등급이 3등급일 뿐이지 실제로 2, 3등급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영어 잘하는 학생의 그 공부 방법을 보면요. 일단 특히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하고 구문을 많이 외우는 겁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사를 찾아서 끊어읽기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사를 찾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 동사를 이제 수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해 향상 능력이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고 보이고요. 또 요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또 이제 영어가 이제 EBS하고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복해서 이제 연습을 해준다면 독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영어 공부, 독해에 대해서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희망대학 외에 또 어떤 대학이 잘 맞을지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선생님? 예, 이 학생이 좀 자신 없어 하는데 저는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화여대 네. 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언론 홍보 영상학부의 25명인데요. 그 1단계 서류 100%하고 2단계에서 그 면접 20%로 보고요. 이걸 왜 추천을 했냐면은 학생부 2개 2등급이 최저가 2개 2등급인데 네. 이 학생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보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천한 이유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할 점이 공부 방법, 학습 계획을 쭉 기록을 한다든지 또 영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학습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완을 해가지고 하고 기왕 했던 활동을 잘 적는다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반형으로 추천을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앙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없지만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어서 면접에서 충분히 이 학생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류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내는데 추천한 이유와 보완할 점은 아까 경희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보완해서 한다 그런다면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서 지원 방향을 정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상담 들었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외부 활동을 적을 때 학교장 추천 같은 거 받으면 적을 수 있다고 하던데 네. 학교장 추천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학교장 추천은 본인이 어떻게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외부 활동을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학교장 추천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학생부에다 기록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도 드리지 않고 혼자 외부 활동을 한 거는 그냥 혼자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혼자 노력했다라는 정도로 하고 학생부에는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도움이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부족한 점 더 노력하고 보완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앵커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수학, 영어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작성 시 중점 활동에 대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목표 100분위는요, 국어 사회는 현재처럼 유지를 하시고요. 영어 100분위는 5에서 8% 정도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으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논술우사 전형, 그리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하고요. 희망 전형 외에는 언론홍보 영상학부 이화여대입니다.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형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꿈이 아주 명확한 두 학생이었어요.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서상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이고요. 1,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또 정시 가능성을 진단하고요. 2부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진로 진학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또 한양대 화학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진로 진학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